나이 들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병원입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하고 혈압약, 혈당약 한두 가지쯤은 꼭 들고 다녀야 하니 자주 가게 되죠. 그래서일까요? 많은 분들이 병원 앞에 살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실도 가깝고 약국도 가깝고 진료도 편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그게 편한 걸까요? 병원 앞에 살수록 몸은 점점 약해지고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병원 앞이 아니라 이곳 앞에서 살아야 노년이 평안한지 그 이유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 앞에서 살면 편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제든지 아프면 바로 내려가서 진료를 볼 수 있고 응급 상황에도 대처가 빠르고 약국도 옆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으니 노년에는 병원 앞이 최고라는 말도 들립니다. 실제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일부러 병원 근처 아파트를 알아보기도 합니다. 특히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근처는 노인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큰 병이 생기면 그 자리에서 수술이나 입원이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병원 앞은 편리한 만큼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먼저 병원 앞에는 늘 환자들이 넘쳐납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 팔이나 다리에 붕대를 감은 사람, 마스크를 낀 채로 힘없이 걷는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매일같이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내가 건강한 상태인데도 혹시 나도 아픈 걸까? 검진을 더 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병원 앞에는 항상 구급차 소리가 울립니다. 삐뽀삐뽀 울리며 누군가를 싣고 오는 구급차 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늘 누군가의 위급함, 그리고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공포를 상기시킵니다. 또 하나, 병원 앞 상권은 대부분 의료 관련 업종입니다. 약국,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물리치료센터, 심지어 장례식장까지 그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후란 이렇게 아프고 약해지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에 갇히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점점 침잠하게 되고 몸을 움직이기보다 병원과 약에 의존하는 생활로 바뀌게 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근처에 사는 75세 김 어르신은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5년 전 그곳으로 이사했지만 지금은 매일 병원 주변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을 더 병약하게 만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검진 하나 받으려고 갔던 병원이 지금은 매달 반복되는 진료, 수시로 받는 혈액 검사, 늘어나는 약 봉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원 앞에 살면 나도 모르게 병원을 중심으로 하루가 돌아가고 병원은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를 지배하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병원은 필요합니다.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고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고마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요할 때만 가는 공간이어야지 늘상 머무는 삶의 터전이 되어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병을 낫게는 해주지만 건강한 삶을 주진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건강한 노년이란 병원을 자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갈 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병원 앞에 살지 않고도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가볍게 산책하고 이웃과 인사하며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해먹은 따뜻한 밥을 천천히 씹으며 먹고 저녁엔 소소한 취미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런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 속에서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마음의 안정도 생깁니다. 하지만 병원 앞에 살면 그 평범한 일상이 무너집니다. 몸의 사소한 변화에도 예민해지고 혹시 무슨 병일까 하는 걱정으로 마음은 늘 긴장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불안은 결국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불면증, 우울감, 그리고 더 심해지면 사회적 고립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년의 주거지를 선택할 때는 병원과의 거리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동네의 분위기, 사람들, 자연, 그리고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병원은 필요할 때 찾아가는 곳일 뿐입니다. 매일 마주할 공간은 아닙니다. 노년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아프기 쉽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금방 따라갑니다. 병원 앞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해지는 공간,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리, 햇살과 바람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곳에 당신의 노년이 자리 잡길 바랍니다. 노년에는 병원보다는 시장과 공원이 가까운 곳이 훨씬 더 낫습니다. 언뜻 보기엔 병원이 더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노후의 삶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곳은 시장과 공원 같은 일상의 공간입니다. 시장 앞에 살아보면 아침이 다릅니다. 잠에서 깨어 느릿느릿 준비해서 동네 시장에 가보면 어제 봤던 상인들이 웃으며 인사를 건넵니다. 할머니 오늘도 고등어 사러 오셨어요? 어제 사신 사과 맛있었죠?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노인의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데워주는 순간입니다. 시장에는 생기가 있습니다. 돈을 쓰고 사는 것 이상이 사람 냄새, 정겨운 말, 움직이는 에너지들이 모여 있어 사람을 살아있게 해줍니다. 몸은 병원에서 고칠 수 있어도 마음은 시장에서 살아납니다. 시장에서는 가격을 깎는 것도, 채소를 고르는 것도, 이웃과 어깨를 부딪히며 걷는 것도 모두 삶의 한 장면입니다. 병원 앞에서는 아픈 사람들만 보이지만 시장 앞에서는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무언가를 사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다시 걷고, 말하고, 웃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 반복 속에서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혼자라는 생각은 점점 사라집니다. 시장뿐 아니라 공원도 노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공간입니다. 공원은 돈 들이지 않고 마음을 쉬게 하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보기도 하고 나무 사이를 천천히 걷다 보면 가슴이 탁 트이고 답답하던 마음이 조금씩 풀립니다. 아무 말 없이 꽃을 보고 강아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병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공원은 단순한 산책 공간이 아닙니다. 그 안엔 건강, 사람, 그리고 정서적 안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자주 산책하시는 분들은 걷는 습관이 붙어서 근육이 줄어드는 속도도 늦추고 관절도 훨씬 덜 아프다고 말씀하십니다. 걷는 건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고 무엇보다 가장 안전한 운동이기 때문에 노년에 꼭 필요한 습관이기도 합니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근처에 사는 72세 이 어르신은 병원 앞 오피스텔에서 살다가 시장과 공원이 가까운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줄 알았는데 하루하루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웃과 웃으며 말하고 가게 사장님과 농담도 나누고 오후엔 공원에서 음악 들으며 걸으니 오히려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병원이 가까우면 몸이 불편할 때 바로 갈 수 있어 좋지만 공원과 시장이 가까우면 몸이 아플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예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공원에서는 우연히 산책 중인 사람과 대화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요즘 무릎 괜찮으세요? 그때 말씀하신 책 잘 읽으셨어요? 이런 자연스러운 말들이 노년의 외로움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살아야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병원 앞에서는 주로 혼자서 기다리고 혼자서 진료받고 혼자서 약을 챙깁니다. 하지만 시장과 공원에서는 혼자 나가도 누군가와 마주치고 말을 섞고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관계가 바로 노년의 생명줄이 됩니다. 또한 시장이나 공원 근처에는 작은 커피숍, 작은 서점, 동네 공방 같은 소소하지만 정겨운 공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혼자 사는 분들에게 작은 위안과 기쁨을 주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손주들 줄 작은 선물을 고르거나 혼자 읽을 책을 골라보는 그 시간은 병원에서 검사받는 시간보다 훨씬 더 삶의 질을 높이는 시간이 됩니다. 결국 노년은 어디에서 사느냐보다 어떤 공간에 둘러싸여 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시장과 공원, 이 두 공간은 삶의 활력과 건강, 그리고 사람을 잃지 않게 해주는 노년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지금 사시는 동네에 시장이 있다면 그곳을 자주 들르세요. 장만 보지 말고 사람들과 말도 섞고 풍경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보세요. 공원이 있다면 아침이나 저녁마다 천천히 걸어보세요. 걷는 동안 생각도 정리되고 몸도 덜 굳고 마음이 훨씬 맑아질 겁니다. 병원은 갑자기 아플 때 찾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시장과 공원은 매일 나를 살리는 공간입니다. 진짜 평안한 노후는 시장 냄새,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이웃의 안부 인사 속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당신의 노후가 그런 곳에서 펼쳐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있는 곳에 살아야 합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관계고 약보다 더 효과 있는 게 바로 사람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 키우고 일터에서 일하고 부모님 모시고 그렇게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노년이 되면 곁에 사람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아이들은 바쁘고 이웃과도 잘 모르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잠들게 되는 나날이 반복됩니다. 사람은 혼자 있으면 약해집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 그렇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말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금세 기운이 빠지고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마음의 고립은 몸의 병보다 더 빠르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노년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먼저 사람이 모이는 동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집이 좋아도 동네가 조용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다면 그곳에서의 노후는 외롭고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노인정이 있고 복지센터가 가깝고 공원이나 도서관에서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곳에서는 자연스럽게 관계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서울 중랑구의 어느 복지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어르신 합창 모임이 열립니다. 7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함께 웃고 목소리를 맞추고 다시 다음 주를 기대하기 위해 오는 겁니다. 이처럼 노년은 기다림이 있는 삶이 가장 건강합니다. 내일 누구를 만날지,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그게 사람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또한 사람이 있는 곳에 살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큰 안심이 됩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몸이 아파도 이웃에게 전화 한 통이면 누군가 달려올 수 있다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노후의 불안은 줄어듭니다. 또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지만 그 말은 어디까지나 사람이 많을 때 잠깐의 고요가 필요한 거지. 계속된 고독은 결코 편안함이 아닙니다. 특히 하루 종일 아무 말 없이 지내는 날이 반복되면 치매 위험도 올라가고 우울감도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의도적으로라도 사람 사이에 몸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복지관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요가, 스마트폰 교육, 노래교실, 생활미술, 이런 활동을 통해 마음도 젊어지고 생각도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주민센터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이나 경로식당도 괜찮습니다. 그 한 끼를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또한 가까운 곳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다면 그 노후는 이미 성공한 겁니다. 매일 만나는 친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가끔 통화하고 명절 때 안부 나누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만나 차 한 잔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있는 곳에 살려면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과 인사하고 먼저 말을 걸고 작은 친절을 베풀고 그런 작은 시작들이 더 큰 관계로 이어집니다. 노년은 더 이상 경쟁하거나 앞서 나가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선 내가 살아도 죽은 것 같고 사람이 있는 곳에선 비록 가진 게 없어도 풍요롭고 든든한 노후가 됩니다. 그러니 병원 앞이 아니라 시장과 공원, 그리고 사람이 있는 동네에서 살아가세요. 그곳이야말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진짜 노후의 자리입니다. 지금 어디에 사느냐는 앞으로의 인생을 바꿉니다. 몸이 불편할까 걱정되어 병원 옆에 살고 싶으셨다면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병원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햇살, 바람, 사람, 그리고 웃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노후를 조금 더 따뜻한 곳에서, 조금 더 사람 가까이에서 시작해 보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노년이 늘 평온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